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가 학습 데이터 범위를 좀 벗어난 데이터, 그러니까 외삽 샘플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AI가 학습하는 카테고리 종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럴수록 왜 이런 낯선 샘플을 딱 알아채기가 더 어려워지는지 네, 그 부분이 핵심이죠. 그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기존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들이 그 문제를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 그게 왜 어려운지. 우선 외삽 샘플, 이게 정확히 뭔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할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생소한 종류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생소한 데이터. 네, 이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생전 처음 보는 도로 상황이나 아니면 아주 극한의 날씨? 네네. 그런 걸 만났을 때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AI 신뢰도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그래서 이걸 감지하려고 자료들에서 보니까 여러 모델, 그러니까 앙상블 모델을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보듯이 모델 여러 개한테 물어봐서 만약에 이게 정상 데이터면 다들 비슷하게 이거다 할 거고, 그렇죠. 일관성이 높게 나오겠죠. 네. 근데 낯선 데이터면 얘네들이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의견이 갈릴 때니 일관성이 낮을 거다. 이걸로 구분하자. 이런 아이디어군요. 네네, 딱 그겁니다. 초기에는 그게 꽤 괜찮은 접근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AI가 배워야 할 카테고리, 분류해야 할 클래스 수가 막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점점 복잡해지는군요. 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모델이 돼 많은 걸 구분하려고 애쓰다 보면 데이터 공간을 나누는 그 경계선 있잖아요. 네, 경계선. 그게 훨씬 더 촘촘하고 복잡하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마치 지도에 도시 몇 개만 딱 있을 때랑 온갖 시골 마을까지 빼곡하게 다 들어찬 지도를 비교하는 느낌?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지도가 엄청 상세하고 복잡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촘촘하고 복잡해진 경계선들이 아까 말한 일관성 체크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지면 외삽 샘플인데도 우연히, 정말 우연히요, 특정 클래스들의 경계선이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 아니면 여러 클래스랑 좀 애매하게 가까워 보이는 그런 위치에 딱 떨어지기가 쉬워져요. 아, 경계가 모호한 지역에? 네. 그러면 이제 여러 모델들이 실제로는 틀린 예측인데도 다 같이 이거 X클래스 같은데? 하고 비슷하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네, 틀렸는데도요? 네. 그러면서 예측 일관성이 오히려 높아져 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델들이 다 같이 틀린 답에 동의를 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답합의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근데 그게 좀 이상한데요? 모델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학습했을 텐데 꼭 그렇게 다 같이 틀리나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비슷한 데이터랑 비슷한 구조로 학습된 모델들은 좀 애매하고 복잡한 영역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좀 헷갈려 하거나 아니면 그럴듯해 보이는 가장 가까운 오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비유를 들자면 비슷한 요리 학교에서 배운 셰프들이 처음 보는 완전 새로운 식재료를 받았을 때 다들 비슷하게 좀 엉뚱한 요리를 내놓는 바람에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그 비유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낮으면 외삽 샘플이다. 이 기본 과정이 깨져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클래스 수가 아주 많아지면 각 클래스에 할당되는 그 확률값 있잖아요. 소프트맥스 값. 네, 확률감. 그게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선택지가 워낙 많아지니까 모델도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쵸. 너무 많으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삽 샘플의 낮은 확률값이랑 정상 샘플 중에서도 원래 좀 확률이 낮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걸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기고요. 와, 결국 AI가 더 똑똑해지려고 더 많은 걸 배울수록 역설적으로 자기가 뭘 모르는지는 더 모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의료 영상 진단 같은 분야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쵸. 이런 데서 AI가 이건 제가 배운 범위 밖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예측은 좀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자기 한계를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수 있거든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그럼 기존의 그 일관성 체크 방법이 좀 어려워졌다면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혹시 제시하는 방향이 있나요? 네,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다른 접근법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지안 신경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불확실성을 다루는 모델이죠. 네, 맞아요. 모델 예측 자체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확률적으로 좀 모델링하려는 시도들이 있고요. 아니면 오토 인코더라고 해서 비지도 학습 방식인데 네. 입력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걸 제대로 보궐하지 못하면, 즉 재구성 오류가 크면 얘는 좀 낯선 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군요. 네, 결국 이게 다 AI의 신뢰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큰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AI가 학습하는 카테고리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공간이 너무 복잡해지고 경계선 근처나 중첩 영역이 늘어나서 네. 외삽 샘플인데도 여러 모델들이 맞지 않은 것처럼 비슷하게 예측하는 바람에 일관성만으로는 이걸 잡아내기 어려워진다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낯선 샘플인데도 너무 익숙한 것처럼 모델들 눈에는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걸 배우고 때로는 정말 사람처럼 자신감 넘치는 예측을 내놓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 그 상황이 정말 AI의 학습 범위를 벗어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진짜 새로운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AI의 겉으로 보이는 확신을 과연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AI에게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 뭐랄까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능력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얼마나 중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의 메타인지 능력이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